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수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언제나 든든하게 부모를 지켜주고 있는 종철 씨 아빠 대표 나오셨고요. 또 한 주만에 또 뵈니까 더욱더 반가워요. 이호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애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애들이 쑥쑥 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느새 벌써 10살이야. 어느새 벌써 12살이야 하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중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늙는다는 거. 그렇죠. 내 남편도 늙고 있다는 거. 그렇죠. 참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내가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오늘의 주제, 그래서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노후 준비가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말이죠. 네. 이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오늘. 그렇죠, 그렇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하면 점점 우리는 늙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부모들이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네.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후 준비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지난번 내 아이를 위한 경제교육법에서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고 가셨던 금융 전문가 이상권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기대하고 있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댓글창 열어보겠습니다. 열려라 댓글 자. 자, 오늘 저희 특별히 그 실시간으로 화상 전화도 받을 예정이니까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담 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저희가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 뭐 뉴스를 통해서나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내 노후가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아이 사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쵸.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월급은 그대로인데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아다시피 네. 돈이 없어도 나이는 먹어요. 네. 맞아요. 이게 참 그게 놀라운 건데. 슬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면은 우리가 요새 최근에 아주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노후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하류 노인. 이게 책 제목이지만 이게 우리 일상 속으로 막 파고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70대 중반인 한 남성이 계시는데 이분이 애가 넷이에요. 직장 생활 건실하게 했어요. 네. 승진도 차곡차곡 했어요. 애 내 시집장 갖다 보냈어요. 그런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 그러네요. 얼마나 역할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계시는가? 퇴직하셨죠? 그런데 딱 퇴직하고 나서 애들 다 퍼주고 나니까 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 택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택배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일해서 한 달에 버는 수입이 얼마인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인데 그나마 이걸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집을 옮겨서 네. 우리가 흔히 옛날에 달동네라고 하는 데 있죠. 네. 고병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여기에 보증금도 없이 한 달에 10만 원. 우리가 이런 집을 쪽방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요 쪽방에 들어가셔 살고 계신데 네. 이게 이분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거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게 얼마나 아니죠. 열심히 사신 열심히 분인데. 살았죠. 다만 이분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준비는 미처 못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게 한 가지 교감이 하나의 교훈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오늘부터 노후를 네. 준비를 하게 될지 사모님께 잘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된 노후 준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야 걱정할 거 없어. 나이 먹으면 먹는 것도 많이 안 먹어서 돈이 많이 안 든다고 막 이런 얘기를 주변 언니들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진짜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정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 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조사를 해보게 되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생활비가 잘 줄지 않아요. 그럼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죠. 우리가 뭐 주거비는 얼마 쓰고 광열비는 얼마 네. 이런 걸 가지고 통계를 내게 되면 현재 내 생활을 유지하기엔 필요한 생활비가 월 226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220만 근데 원. 반면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저축이나 보험 이런 걸 가지고 그럼 내가 226만 원을 준비할 수 있느냐 계산해보게 되면 226만 원이 안 돼요. 절반 정도가 되는 한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10만 원, 110만 원에서 116만 원 정도가 현재 내 재산 상태에서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노후 준비를 했다. 예. 하시는 분들도 11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계산해보게 되면 네. 현재 네. 시점에서 아니 100세 시대인데 예. 좀 60세 은퇴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40년이잖아요. 40년? 그렇지. 그럼 226만 원씩 쓰면 그거 얼마야? 그럼? 그렇죠. 네. 근데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고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건강하게 살아서 다른 예. 뭐 가외돈이 들지 전혀 않는다고 들지 않는다는 쳤을 때 이런 가정인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26만 원을 내 60세에 은퇴나 퇴직을 해서 100세까지 산다 치면 단순 계산으로 물가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곱하기만 딱 하면 네. 11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11억이 말도 안 네, 돼. 실제로 11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없죠. 그러니까 있긴 있겠지만 네네. 굉장히 그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일 거고 네. 대다수의 분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게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식연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자식이 나를 또 착해서 봉양해주고. 예, 그렇죠. 봉양을 해주면서 또박또박 생활비도 주고 그랬는데 네. 실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설문조사 통계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런 것도 거의 이제 과거 일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모 부양을 가족이 맡아야 한다. 대답한 비율이 98년도에는 거의 90%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요? 89.9%. 네. 근데 2014년도에는 3분의 1로 확 줄어가지고요. 31.7%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는 아는 거죠. 자식도 알고 부모도 아는 거죠. 이제 가족이 내 노후를 봉양하거나 부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는 거의 다 끝났다. 끝났다. 근데 지금 걱정인 건 뭐냐면 네. 자식은 부양을 안 할 준비가 이미 돼 있어. 네. 우리가 부모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준비가 안 거예요.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진짜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네. 이런 데 있는 건데요. 일단은 노후 준비라는 얘기만 들어도 아,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내가 돈 벌 수 있는 날이 뭐 20년이나 남았어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시청자 실시간 투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정치자 알려주세요. 자, 전국의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내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것은 예.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겁니다. 네네. 1번, 아유, 내 월급만 안 오르네. 높은 물가. 물가. 네. 자, 2번은요, 아유, 버는 게 적어가지고 시꼬리반에 낮은 소득. 낮은 소득. 3번은요, 아유, 그래도 남는 거는 우리 자식이요. 자식들이 좀 해주겠지. 응? 자녀 교육비. 네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해주겠지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죠. 자녀에 대한 자녀에게 투자.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4번은요. 우리 집 주인은 은행, 마음 주택 아프다. 담보 대출. 그렇죠. 내 집은 명의는 내 집인데 내 집이 내 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갚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렇죠. 허덕이는 거죠. 우리 종철 씨 네. 같은 경우에 내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거 4개 중에 어떤 게 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번 정도가 아닐까 아, 싶어요. 3번 자녀 교육비. 교육비에서 좀 많이 좀 빠지죠. 뭐 상무님이야 잘하고 계실 거라고 네. 믿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네요. 예. 나 그래 나도 왜냐면 너무 솔직히 물가는 내고. 자꾸 오르죠. 네. 학교에서 월급은 안 올려주죠. 네네. 거기다 애들 교육분 계속 들어가죠. 아직 대출은 산더미 같죠. 뭐 저랑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걸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 주택이 없어가지고요. 대출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항목은 하나만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게 제일 방해가 되는 것 같다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EBS 핀 댓글창에 들어가셔서요. 댓글창을 누르시면 상단 위쪽에 네네. 투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투표하기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면 오늘의 주제와 더불어서 질문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이 주르륵 나옵니다. 네, 선택하시고 투표하기 누르시면 되니까요. 어머님들께서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뿐만 아니라 또 댓글창도 열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투표와 댓글 많이 좀 이렇게 이용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투표할 때 주의할 점이 한 번 투표하면요. 예, 이자가 1번인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이야기 듣다 보니까 3번 같아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예. 없어요. 네. 잘 생각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까 영상통화도 열어놓고 있다는 거 알려드렸죠? 전화번호 한번 확인하셔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우리한테 정말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노후 준비 어떻게든 나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4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프 토크 부모. 자,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의 노후를 즐겁게 준비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상권 상무님, 오늘부터 저희가 실천할 수 네. 있는 방법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제도가 바로 연금 제도입니다. 연금. 네. 오늘 당장 실천하실 때 그럼 내가 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연금 사총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무려 첫 번째 있네요. 국민연금. 아, 정부에서 네.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10년 이상만 불입하시면 죽을 때까지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줍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품이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인데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까 현재 필요한 노후생활비 한 226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네. 국민연금으로 226만 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이렇게 아래쪽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8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략 한 3, 40만 원 정도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은 그 1층 토대. 예, 이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딴 걸 갖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국민연금은 필수다 뭐 이런 예,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필수고요. 네. 국민연금 이제 1총사 중에 국민연금 먼저 해놓고 네. 두 번째 2총사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네. 2총사는 바로 퇴직연금, 퇴직연금. 아, 퇴직연금? 우리가 보통 예. 퇴직금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이게. 네, 결국.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였는데 이게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퇴직금 제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네. 예. 퇴직금 액수는 얼마냐면 자기 연봉을 12분의 1로 해서 한 달치 월급이 바로 퇴직금으로 쌓이는 돈입니다. 네. 이 돈이 이제 연금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인트 딱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 퇴직연금 제도도 퇴직연금도 내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하실 때. 아, 네. 그래요? 근데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네. 왜 그러냐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세금을 30% 덜 냅니다. 아, 세금 네, 때문에 30% 그렇군요. 세금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부가 그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퇴직금 자체가 그 노후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연금화 될 수 있도록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한테 더더욱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네네.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일시금이 아닌 그렇죠. 그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좋죠. 가장 중요한 건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 한 번에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왜냐면- 문제요? 왜냐하면 자꾸 부업을 해. 아, 뭘 자꾸 되고. 창업을 하고 맞아, 치킨집 맞아. 차리고 네. 그래도 또 이것도 잘 돼야 그나마 되는데 이게 마지막 내가 가질 수 있는 목돈인데 그것마저 맞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를 네. 사실 그 우리 희한한 많이 게 그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도 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90년대 말에 생긴 겁니다. 네. 그전에 없었어요. 네. 다 그냥 찾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환위기가 온 다음에 그때 퇴직금 중간정도 제도가 생겼는데 그때 이후 중간정산 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후회합니다. 그쵸.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럼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뭐 자동차를 바꾸거나 아니, 왜 그때 왜 자동차를 갖고 그 왜자 제일 잘못하신 분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주식에 투자하셨다가 그래요. 다 날리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예. 돈 쓸 일이 없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불어날 것 같죠? 자식이 속이라도 썩여. 아니 그래. 돈 나가는 차라리 꼭 생겨요. 자식이 속썩이면요 네.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쓰인다고도 해요. 근데 네. 뭐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한 달이 걸러 뭐 갑자기 사촌 동생이 연락이 와. 그렇지. 돈 좀 빌려달라고. 갑자기 어떻게 그 냄새가 목돈이 나, 들어오면 냄새가 그걸 나. 나나 봐. 네. 그러니까요.